이스라엘 상공, 이란의 미사일이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연합군 방어망이 뚫린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도 요격하지 못한 미사일을 말이죠. 그런데 그 미사일을 3초 만에 지워버린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한국 무기였어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가졌다는 거야? 미국 국방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그 무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얼마나 대단하길래 아이언돔도 막지 못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었던 걸까요? 미국은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감탄이 아닌 검증을 위해서요. 도대체 무엇이 미국을 긴장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써주세요. 저는 클로이 맥켄지입니다. 미 국방부에서 15년간 무기 시스템을 검증해온 기술 분석관이죠. 사람들은 제가 까다롭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저는 까다로워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2019년 3월 15일. 아프가니스탄 헬만드주에서 벌어진 작전이었습니다. 저의 약혼자 잭 밀러가 전사한 날이죠. 잭은 해병대 통신병이었어요. 그날 밤 부대는 탈레반의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잭은 공중 지원을 요청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통신 장비가 말을 듣지 않았죠. 나중에 조사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중국산 통신 모듈의 오작동이었어요. 습도와 온도 변화에 취약한 부품이 핵심 순간에 고장난 거였죠. 단 하나의 작은 부품 때문에 잭은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아시아산 부품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에서 만든 모든 전자 부품들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동료들은 클로이, 그건 편견이야라고 말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시아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품질을 포기한다고요. 실제로 그 이후 제가 검증한 여러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산 레이더 부품에서 신호 지연이 발생했고 대만산 센서는 극한 추위에서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산 배터리도 예상보다 빨리 방전되는 문제가 있었죠. 역시 아시아 기술은 믿을 수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기술에 대해서는 더욱 회의적이었어요. 중국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결국 같은 아시아 아닌가요? 비슷한 문화, 비슷한 제조 방식, 비슷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바뀌었습니다. 모든 무기 시스템을 부품 단위까지 분해해서 검증하게 되었어요. 어떤 나라에서 만든 건지, 어떤 소재로 만들어진 건지, 극한 환경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하나하나 다 확인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너무 신경질적이라고 말해요. 동료들은 클로이, 그 정도면 충분해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투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의 합이라는 것을요. 그 시스템에 단 하나라도 취약점이 있다면 사람은 죽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처럼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새로운 무기 시스템에 대해서는 더욱 그래요. 겉으로는 멋져 보이는 것들이 실전에서는 얼마나 허술한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최근 몇 년간 한국 무기에 대한 소문이 많이 들려왔어요. KF-21 전투기, 천궁 미사일, K9 자주포 같은 것들 말이죠. 언론에서는 한국이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이 됐다고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사전에 입수한 자료들을 보면 확실히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KF-21의 스텔스 성능, 천궁의 요격 성공률, K9의 연사 속도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이런 수치들은 종이 위에서만 멋져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어떤 무기 시스템이 실전에서 3초 만에 적 미사일을 요격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완벽하게요. 미국 국방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기술이 중동 상공에서 실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거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무기 시스템이 한국산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설계도부터 모듈, 운영 체계까지 모든 것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였죠. 100% 국산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미 국방부는 즉시 검증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 팀의 책임자로 저를 지명했어요.
제가 가장 까다로운 검증관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 제가 승인한다면 그 기술은 정말로 믿을 만하다는 뜻이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번 임무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로 그런 기술이 존재하는지 궁금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과대 광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기술이 완벽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 기술이 몇 년 전에 존재했다면 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감정에 휩쓸리지 않겠다고요. 저는 검증관이니까요. 사실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것이 잭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기도 하고요. 비행기 창문으로 태평양을 내려다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임무가 끝나면 저는 한국 무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저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내내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절대로 한국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겠다고요. 코엑스 방산 전시회장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시장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각국 군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한국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무기를 자랑하느라 바빴죠. 저는 경계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거칠에만 화려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KF-21 전투기 모형 앞에서 사진을 찍는 기자들을 보면서도 저는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천국 미사일 시스템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멋져 보이긴 하지만 실제 성능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현장 통제탑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전시장 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북한 무인 정찰기로 추정되는 항적이 포착되었습니다. 전시구역 반경 50km 내 접근 중입니다. 스피커에서 나온 음성이 전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는 사라지고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제 통신 장비를 점검했어요. 15년간 검증관 일을 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군 관계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혼란스럽게 카메라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실시간 중계를 시작했고 SNS에는 서울 상공 북한 무인기라는 헤드라인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전시용 천공 시스템을 실제 작전 체계로 전환합니다. 한국군 장교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시용 무기를 실제 작전에 투입한다고요?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군의 대응 속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어요. 레이더 시스템이 가동되고 미사일 발사대가 목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5분도 안 되어 완료됐어요. 일본 방산업체 대표인 타카하시가 저에게 다가와서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실전 대응이라고요? 혹시 준비된 쇼를 하는 건 아닐까요? 외신 기자 중 한 명도 끼어들었어요. 쇼는 아닌 것 같아요. 돌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전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한국군의 무능이 드러난 거 아닌가요? 저는 잠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준비된 시스템이 작동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놀랐거든요. 지금까지 본 어떤 군사 시스템보다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미군의 대응 체계와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것 같았어요. 무인기는 결국 DMZ 근처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의 대응은 완벽했어요. 모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했고 혼란 없이 상황을 관리했습니다. 그때 제 통신기에 암호 통신이 수신됐어요. 미국 본부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확대 중. 중동 전면전 가능성에 대비해 보고서 제출 일정 48시간 단축됨.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눈앞의 혼란과 동시에 전 세계 안보 지형이 붕괴될 가능성을 마주한 거였죠.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한국의 무기 시스템이 실제 중동 전쟁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시장은 긴급 브리핑 체제로 전환됐어요.
저는 동료 검증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잭이 쓰던 장비보다 훨씬 빠르고 직관적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만약 잭이 이런 시스템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한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지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국방위사업청 담당자였어요. 실전보다 더한 조건에서 설계한다는 말, 믿기 어렵죠?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자만이나 허세가 없는 톤이었습니다. 믿음은 결과가 증명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절반쯤 보긴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었거든요.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실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정확한 판단을 해주세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위기는 늘 누군가의 민낯을 드러내죠. 오늘 저는 기술보다 그 기술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를 봤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쓰는 모든 단어가 전 세계를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직 한국 무기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제 편견에 작은 균열이 생긴 건 분명했습니다. 과연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연장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의 북한 무인기 사건이 아직도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한국군의 대응이 생각보다 인상적이었지만 그래도 실제 시연을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연장은 서울 외곽의 군사훈련장이었습니다. 넓은 평야에 각종 표적과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멀리 산들이 보이는 탁 트인 공간이었죠. 한지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천궁의 실제 요격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시연 준비가 시작됐어요. 천궁 미사일 시스템이 발사대에 장착되고 레이더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꺼내서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기록할 준비를 했어요. 3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발사할 예정입니다. 서로 다른 고도와 속도로 접근하도록 설정했어요. 한지우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어요. 보통은 하나씩 차례대로 시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시에 3개라니 상당히 도전적인 설정이었습니다. 혹시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는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이런 시연에서는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한지우의 대답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과도한 자신감은 아니었지만 뭔가 근거 있는 믿음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시연이 시작됐어요. 먼저 목표물 3개가 각각 다른 방향에서 발사됐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빨간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1번 목표물, 고도 3000m에서 접근 중. 2번 목표물, 고도 1500m, 속도 마하 1.5. 3번 목표물, 고도 500m, 지그재그 비행 패턴. 상황실에서 연달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과연 천궁이 이 복잡한 상황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천궁 시스템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가 3 목표물을 모두 포착했고 컴퓨터가 최적의 요격 경로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발사 준비 완료. 3, 2, 1 발사. 한지우의 신호와 함께 천궁 미사일 3발이 연속으로 발사됐습니다. 하늘로 치솟는 흰 연기 궤적이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3초. 정확히 3초 만에 첫 번째 목표물이 공중에서 폭발했어요. 2초 후 두 번째 목표물도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3번째 목표물은 지그재그로 회피 기동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천궁 미사일이 정확하게 명중시켰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3개의 목표물 모두 완벽하게 요격됐거든요.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말이죠. 성공률 100%입니다. 한지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자랑하는 톤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제 노트북의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레이더 추적 정확도, 미사일 반응 속도, 명중률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들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정확도가 가능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시스템 전체가 국내에서 일괄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지우가 대답했어요. 레이더부터 미사일, 그리고 통제 시스템까지 모든 부품이 서로 완벽하게 호환되도록 만들어졌어요.
외국 부품을 조합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한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시스템 전체 국내 일괄 설계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만약 모듈이 정말 국산이라면 그건 제 경험에서 가장 안전한 변수였어요. 외국 부품을 조합할 때 생기는 호환성 문제나 예상치 못한 오작동이 없을 테니까요. 그때 갑자기 제게 마지막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통신 장비가 말을 듣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그날 밤 말이에요. 만약 잭이 이런 시스템을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검증관님, 괜찮으세요? 한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멍하니 있었나 봅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직 감탄하기는 이릅니다. 하나의 시연이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다른 시연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내일은 스텔스 무인기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본 3초의 요격은 분명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을 열기에는 이른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기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해 있다는 것이요. 특히 시스템 통합 능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잭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잭, 오늘 정말 신기한 걸 봤어. 3초 만에 3개의 미사일을 모두 요격하는 시스템이야. 내가 그런 걸 가졌다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희망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완벽한 방어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 말이에요.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조금씩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제보다 일찍 시연장에 도착했습니다. 천궁의 완벽한 요격을 본 이후로 마음 한편에서는 기대감이,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한 의심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스텔스 무인기 시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시연장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외국 관계자들과 기자들, 그리고 일본 방산업체 대표 타카하시도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한지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스텔스 무인기의 자율비행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위험 상황에서의 생존 능력에 중점을 뒀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인기의 핵심은 결국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니까요. 스텔스 무인기가 활주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크기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날렵한 외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것 같았고 각종 센서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목표는 적 영역을 정찰하고 안전하게 복귀하는 것입니다. 도중에 여러 위협 상황을 설정해뒀어요. 한지우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비행 경로와 예상 위험 요소들이 표시되었어요. 지대공 미사일 위협, 적 전투기 요격, 그리고 전자전 공격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시나리오였어요. 실제 전투 상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스텔스 무인기가 이륙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비행이었어요. 하지만 곧 첫 번째 위협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지대공 미사일 라곤. 위협 감지. 상황실에서 보고가 올라왔어요. 스크린에는 스텔스 무인기를 향해 다가오는 가상의 미사일이 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텔스 무인기의 반응이 특이했어요. 단순히 회피 기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고도를 낮추면서 지형 지물을 이용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타카하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단순 회피 아닌가요? 별로 특별할 게 없는데. 그의 말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했어요.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회피 패턴이었거든요. 조금 더 지켜보시죠.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한지우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정확히 쏘는 게 아니라 살아 돌아오게 설계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무기 시스템들과는 철학 자체가 다른 것 같았거든요. 두 번째 위협이 시작됐습니다. 적 전투기가 스텔스 무인기를 요격하려고 접근했어요. 일반적이라면 더 빠르게 도망가거나 은폐하려고 할 텐데 스텔스 무인기는 의외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적 전투기의 레이더 탐지 범위를 정확히 계산해서 그 경계선에서 임무를 계속 수행한 거예요.
위험하지만 임무 포기는 하지 않는 전략이었습니다. 저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타카하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안전하게 도망가는 것보다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위협이 가장 심각했어요. 전자전 공격으로 스텔스 무인기의 통신이 일시적으로 두절된 거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자동으로 복귀 모드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스텔스 무인기는 달랐어요.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사전에 입력된 임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통신이 복구되자마자 수집한 정보를 모두 전송했어요. 와! 저는 무의식적으로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나중에 숙소에서 일기를 쓰며 저는 그렇게 적었어요. 이 사람은 데이터가 아니라 의도를 설명하고 있었다. 한지우의 설명 방식이 다른 기술자들과 달랐어요. 단순히 성능 수치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설계했는지, 어떤 철학을 담았는지를 이야기했거든요. 스텔스 무인기가 모든 위협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임무 성공률 100%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성공률보다 더 인상적인 게 있었습니다. 이 무인기는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임무 포기는 하지 않는군요. 제가 말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영웅적인 희생보다는 현실적인 생존을 선택했어요. 한지우의 대답이었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타카하시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맥켄지 검증관님,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도 의심스럽습니다. 글쎄요. 아직 판단하기엔 이릅니다.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확신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본 스텔스 무인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이 담긴 시스템이었어요. 잭이 그날 밤 가졌던 통신 장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 장비는 완벽한 상황에서만 제대로 작동했지만 스텔스 무인기는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혹시 이게 정답일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한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건 말이에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철학이 제가 지금까지 봐온 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요.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무기 시스템의 핵심들을 모두 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K9 자주포의 고속 연사, 천궁의 공중 요격, 그리고 현무 미사일의 벙커 파괴 능력까지 말이에요. 저는 아침부터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연장은 어제보다 더 넓은 곳이었어요. 각종 표적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멀리 산 너머로는 가상의 벙커 시설도 보였습니다. 한지우가 오늘의 시연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통합 시연입니다. K9 자주포로 지상 목표를 타격하고 천궁으로 공중 위협을 제거한 후 현무 미사일로 강화된 목표물을 파괴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상당히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세 가지 무기 시스템을 연달아 시연한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겠죠. 먼저 K9 자주포가 등장했습니다. 거대한 포신을 자랑하는 이 자주포는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된 검증된 무기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목표까지 거리 15km. 고속 연사 모드로 진행하겠습니다. 포수의 보고가 들렸어요. K9가 목표를 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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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으로 3발이 발사됐어요. 포탄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목표 지점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어요. 명중률 100%. 연사 간격 8초. 결과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에 데이터를 기록했어요. 연사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정확도는 어떤가요? 제가 질문했어요. 오차 범위 2m 이내입니다. 한지우의 대답에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15km 거리에서 2m 오차라면 상당히 정밀한 수준이었거든요. 다음은 천궁의 차례였습니다. 어제 봤던 시스템이지만 오늘은 더 복잡한 시나리오였어요. 다양한 고도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목표물들을 요격하겠습니다.
하늘에서 5개의 목표물이 각각 다른 패턴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건 직선으로, 어떤 건 지그재그로, 또 어떤 건 급강하하면서 말이죠. 천공 시스템이 반응했습니다. 레이더가 모든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발사! 5발의 미사일이 연속으로 발사됐습니다. 하늘에 그어진 하얀 궤적들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모든 목표물이 정확히 요격됐습니다. 5개 모두 예외 없이 말이에요. 대단하군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이 정도 성능이라면 어떤 국가의 방공망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은 현무 미사일이었습니다. 목표는 산 너머에 설치된 강화 콘크리트 벙커였어요. 현무산 미사일로 지하 벙커를 타격하겠습니다. 관통력과 파괴력을 확인해 주세요. 현무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다른 미사일들보다 크고 무거워 보였어요. 하지만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하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폭발 순간 땅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벙커 완전 파괴. 관통 깊이 15m. 보고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15m나 관통했다고요? 이 정도면 어떤 지하시설도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시연이 끝난 후 한지우가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빠르고 정밀하기 전에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금까지 본 모든 무기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단순히 적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아군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설계였어요. 이 무기들은 철덩어리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철학이었다. 나중에 제가 일기에 쓴 말입니다.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K9 자주포의 빠른 연사 후 즉시 위치 이동하는 능력, 천공의 다중 목표 동시 대응 시스템, 현무 미사일의 확실한 일격 필살 능력까지 모든 게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시연장을 떠나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까지 제가 봐온 무기들과는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무기들이 압도적인 화력에 중점을 뒀다면 한국 무기들은 확실한 생존에 중점을 뒀거든요. 제게 마지막 밤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이런 철학으로 설계된 장비를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장비를 말이에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점점 더 강한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무기들이 정말로 다르다는 확신 말이에요. 내일은 더 큰 시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시스템을 통합한 복합 운용 시연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의 모든 시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K2 전차를 포함한 전체 무기 시스템의 복합 운용 시연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아침부터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시연장은 이전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을 재현할 수 있을 만큼 큰 규모였어요. 여러 지형이 조성되어 있었고 각종 장애물과 가상의 적 시설들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지우가 오늘의 시연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 현무 미사일, 그리고 스텔스 무인기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작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5가지 무기 시스템을 동시에 운용한다는 건 엄청난 도전이었거든요. 시나리오는 적의 다층 방어선을 돌파하는 상황입니다. 각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자동으로 대응할 예정이에요. K2 전차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 위장 도색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나라 전차들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위용이었습니다. K2의 핵심은 화력이 아니라 생존성입니다. 한지우가 설명했어요. 능동 방어 시스템과 빠른 기동성으로 적의 공격을 회피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적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이었어요. K2 전차가 전진하는 도중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적 미사일이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그런데 K2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능동 방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해서 접근하는 미사일을 요격했거든요. 전차가 스스로를 방어한 거였어요. 대단하네요. 저는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봤거든요.
동시에 스텔스 무인기가 상공에서 정찰 정보를 전송하기 시작했어요. 적의 위치와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정보 공유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한지우가 설명했어요. 모든 무기가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최적의 판단을 내립니다. K9 자주포가 무인기의 정보를 받아 적 포병 진지를 타격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좌표를 받았기 때문에 첫 발부터 명중이었습니다. 그 사이 천군과 적의 항공 공격을 차단했어요. 여러 방향에서 접근하는 적기들을 모두 요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무 미사일이 적의 지휘부를 정밀 타격했어요.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각각의 무기 시스템들이 완전히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우린 하나의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무기들이 서로를 돕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한지우의 말이 핵심을 찔렀어요. 정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적의 전자전 공격으로 일부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작전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 거였어요. 놀랍게도 각 시스템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잃지 않았습니다. 통신이 끊어져도 사전에 설정된 프로토콜에 따라 움직였어요. K2 전차는 위험 지역을 우회하면서도 목표를 놓치지 않았고 K9 자주포는 적의 반격을 예상해서 즉시 위치를 이동했습니다. 천궁은 계속해서 상공을 감시했고 현무 미사일은 가장 위협적인 목표를 우선적으로 제거했어요. 하나의 철학이 움직이고 있었다. 저는 나중에 일기에 그렇게 적었어요. 정말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아군의 일부가 손상되고 탄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철수하는 시나리오였어요. 이때 각 시스템들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손상된 K2 전차를 다른 무기들이 엄호하면서 안전하게 후방으로 이동시켰어요. 서로를 보호하면서 전체의 생존율을 높이는 전략이었습니다. 생존이 최우선이군요. 제가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웅적인 희생보다는 현실적인 생존을 추구합니다. 한지우의 대답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모든 시연이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시연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철학이 구현된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통합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처음부터 모든 시스템을 함께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각각을 따로 만들어서 나중에 연결한 게 아니라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각각의 역할을 정한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 무기 시스템의 핵심이라는 것을요. 개별 성능보다는 전체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철학 말입니다. 제게 얼굴이 떠올랐어요. 만약 그가 이런 시스템의 일부였다면 어땠을까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그 밤이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서로를 도우는 환경에 있었다면 말이에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정말로 다르다고요. 그리고 아마도 잭이 꿈꿨던 바로 그런 시스템일 거라고요. 내일은 마지막 시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연 어떤 마무리를 보여줄까요? 오늘은 한국 무기 시스템의 마지막 시연이었습니다. 고위험 지역 시뮬레이션이라고 했어요. 실제 전투 상황과 가장 유사한 조건에서 모든 시스템의 종합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였죠. 저는 아침부터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지금까지의 시연들이 모두 인상적이었지만 오늘이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 같았거든요. 시연장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산악 지형이 재현되어 있었고 협곡과 계곡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마치 아프가니스탄의 험준한 산악지대 같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형이 잭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헬만드주의 지형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오늘은 최악의 조건에서 생존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지우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GPS 재밍, 통신 두절, 그리고 사방에서 오는 위협 상황을 모두 포함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확히 잭이 직면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험준한 산길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스텔스 무인기가 상공에서 정찰하고 있었고 천궁과 현무 미사일이 후방에서 지원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곧 첫 번째 위기가 닥쳤습니다. GPS 신호 차단.
위치 확인 불가. 상황실에서 보고가 올라왔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잭이 그날 밤 겪었던 상황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 무기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GPS가 차단되자 즉시 관성 항법 시스템으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지형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 두절. 중앙통제소와 연결 끊김. 두 번째 위기였어요. 이제 각 시스템들이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잭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바로 그 상황이요. 하지만 놀랍게도 각 무기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서로를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위험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협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K2 전차가 적의 매복을 감지하고 즉시 회피 기동을 시작했어요. 동시에 K9 자주포가 의심스러운 지역에 예방 사격을 가했습니다. 모든 게 자동으로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열감지 시스템 작동. 위험 요소 발견. 세 번째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K2 전차를 향해 발사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잭이 그날 밤 당했던 기습 공격과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K2 전차의 반응은 달랐어요. 능동 방어 시스템이 즉시 작동해서 접근하는 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동으로 안전한 위치로 이동했어요. 천공이 상공의 위협을 제거했고 현무 미사일이 적의 발사 지점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몇 초 만에 끝났어요. 자율 회피 기동 완료. 아군 피해 없음. 보고를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날 잭이 이 시스템을 가졌다면 그는 돌아왔을까? 마음속으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잭의 부대가 이런 무기들을 가졌다면, 만약 이런 자동 대응 시스템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네 번째 위기는 가장 극한 상황이었어요. 모든 통신이 두절되고 탄약이 부족하며 사방에서 적이 포위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한국 무기들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서로를 보호하면서 단계적으로 안전지역으로 철수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라 귀환을 위한 기술입니다. 한지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감정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당신들 기술, 사람을 살리네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무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한지우의 대답에 저는 완전히 울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잭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가 마지막 밤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통신 장비가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절망감 말이에요. 나는 검증하러 왔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감정을 검증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15년간 쌓아온 냉철함이 하루 만에 무너져버린 거였습니다. 시연이 모두 끝난 후에도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한지우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검증관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니, 사실은 괜찮지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 무기들을 보면서 계속 생각났거든요. 제 약혼자가 전사했던 그날 밤을요. 만약 그때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한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무기들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 혼자 죽지 않도록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다르다고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잭에게 말했어요. 잭, 미안해. 이제야 내가 원했던 걸 찾은 것 같아.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말이야. 내일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시연이 끝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워싱턴 DC 미 국방부 회의실에 서 있었어요. 펜타곤 3층에 있는 이 회의실에서 제가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에 대한 최종 평가를 발표해야 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중요한 인물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만다 루이스 정책국 예산 담당관, 제임스 카터 기술국장, 그리고 합참 전략 분석관 로버트 데이비스까지 모두들 제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15년간 검증관 일을 하면서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번만큼 중요한 보고서는 없었거든요. 한국의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시작했어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의 복합 무기 체계는 단순히 시스템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구조이며 생존율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전략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KF-21 전투기, K2 전차, K9 자주포, 천국 미사일, 현무 미사일, 그리고 스텔스 무인기. 이 모든 무기들이 독립성과 상호 보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기존의 미군형 일방 지시 체계와는 전혀 다른 상황 기반 자율 판단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잃지 않았어요. 사만다 루이스가 손가락을 깍지 끼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구체적인 성능 수치는 어떤가요? 기술적 완성도, 국산화율, 실전 대응성 모두 미국의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일부 항목에서는 기준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특히 시스템 통합 능력과 자율 대응 능력은 현재 미군이 보유한 어떤 시스템보다도 앞서 있었어요. 제임스 카터 기술국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건 철학이었습니다. 이 무기들은 적을 파괴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아군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어요.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든 무기들이 서로를 보호하면서 전체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처럼 작동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다음에 할 말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기술이 조금만 더 일찍 존재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제 약혼자 잭 밀러도 함께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사만다 루이스는 고개를 숙였고 제임스 카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잭은 2019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통신 장비 오작동으로 인해 지원을 요청하지 못한 채 전사했습니다. 만약 그때 한국의 자율 대응 시스템이 있었다면 저는 말을 마치지 못했어요. 감정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로버트 데이비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맥켄지 검증관, 최종 권고사항은 무엇입니까? 저는 마음을 다잡고 대답했어요. 한국의 복합 무기체계 도입을 적극 권장합니다.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새로운 전투 철학의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서울로 다시 돌아갔어요. 코엑스 전시회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한국방위사업청과 미 국방부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대규모 무기 도입 계약이 체결된 거였어요. 폐막식 직후 기자들이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클로이 검증관님, 이번 계약을 직접 이끈 분으로서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원래 감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증명된 사실만 말하죠. 기자들이 펜을 들고 제 말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전 세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의 소비자가 아니라 창조자입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마지막 일기를 썼어요. 나는 검증하러 갔고 감동을 얻었으며 결국 신뢰를 보고서에 남겼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도시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잭, 나 이제야 내게 해줄 수 있는 말을 찾았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다음 세대는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냉철한 검증관에서 한국 기술을 신뢰하는 동반자가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잭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한국의 무기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철학이었고 아무도 혼자 죽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저는 그 철학을 미국으로 가져갔고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바랐어요. 더 이상 잭 같은 사람이 혼자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에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